반갑습니다. 다쿠TV의 다쿠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최근에 제가 EBS 다큐멘터리죠. 제가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아마 제목이 제가 정확치는 않지만 뇌와 돈 이런 관계입니다. 돈과 머니죠. 돈과 우리 사람의 뇌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한 다큐멘터리였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제가 깜짝 정말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듯한 정말 깜짝 놀랐던 최근에 그 기억 때문에 관련해서 제가 생각했던 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정말 주요한 내용들만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할 것인가, 이 뇌와 정말 머니, 돈의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부의 불평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부의 불평등. 당신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신가요? 첫 프로그램에 이렇게 딱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부의 불평등. 이 부라는 것이 뭐 엄청나게 지금 예전부터 뭐 주변에 내 친구들 중에는 잘 사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나는 뭐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또는 뭐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나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다거나 뭐 이렇게 뭐 권력이라든지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머니를 얘기하겠습니다. 돈, 자산, 부동산이 되었든 간에 동산이 되었든 간에 일단은 어떻게 해서 현금화 해가지고 내가 돈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자산, 이런 개념을 통해서 부의 불평등, 부자인 사람들은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가난하게 된다. 근데 그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 예도 나왔지만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이 홍콩의 예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홍콩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는 홍콩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 영상에 제가 딱 홍콩에 관련된 내용을 딱 보면서 와, 홍콩이 저는 일단 개념적으로 딱 들었을 때 뭐 중국하고 이렇게 막 분리가 되면서 엄청나게 거기가 뭐 관광 도시죠. 그래서 엄청나게 부자도 많고 빌딩도 엄청나게 높은 곳들이 많고 관광을 하고 카지노도 많고 그래서 엄청나게 부자들이 많은 도시, 또 국민들도 잘 사는 도시, 저는 그렇게만 딱 생각을 하고 홍콩에 대한 그런 선입관이라 그래야 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영상을 딱 보여줬을 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부자인 사람들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부자다. 하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의 불평등 있죠.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는 거죠. 길거리에 영상을 쭉 이제 프로그램 담당자분들이 찍으러 가셨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거지가 요즘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어쩌다가 보면 뭐 어떤 서울역이라든지 지하철역이라든지 어떤 고속버스 터미널에는 어쩌다가는 있을 수 있지만 홍콩 시내를 돌아다녀 보니까 대낮에도 그냥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뷰를 해보고 하니까 정말 부자인 사람들이 뭐 몇 프로의 사람들이 거의 8, 90% 이상의 부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이었던 사람들도 그냥 다 계속 돈을 점점 못 벌거나 나중에 뭐 내가 실직을 하거나 그걸 함에 따라 가지고 아주 저소득층들만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죠. 그 내가 지금 뭐 일을 하는데 거기서 돈을 많이 받는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최악의 우리나라 경우로 따지면 뭐 최저임금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인데 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거주 환경에서 지내시는지 일을 끝나고 찾아가 봤는데 정말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시텔 그런 거 있죠. 고시원 수준. 내가 몸 하나만 딱 누울 수 있는 이런 요 정도 공간.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이고. 여기에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렇게 뭐 월세를 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내가 돈을 버는 게 한계가 있고 내가 아무리 모아봤자 저 지금 홍콩에 뭐 삐까 번쩍하는 아파트 고급 주택 절대로 꿈에도 못 꿀 그런 뭐 내 나라랑 완전 뭐 별개의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딱 영상을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빈자의 말이라고 근데 딱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부자가 아니고 빈자가니까 운이 없다. 나는 말이야, 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뭐 정말 내가 원래는 뭐 이렇게 좋은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걸 잡지 못해가지고 참 나는 참 운도 지지리도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부자들은 정말 저렇게 있는 부자들 말이야. 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뭔가 법적으로 문제도 있고, 뭐 어떻게 뭐 불법적인 뭐 위에서부터 자기들의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뭐 돈을 잘 물려받아가지고 그런 게 부의 대물림이라 그러죠. 그런 것 때문에 저 젊은 사람들 중에 부자인 사람들도 말이야. 뭔가 있을 것이야. 뭐 그렇게 막 의심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랑 비슷합니다. 내가 하루 열심히 육체 노동을 해가지고 돈을 뭐 겨우 조금 벌었는데 이 돈을 가지고 복권은, 홍콩에도 복권이 있더라고요. 복권이라든지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로또 이런 거 있죠. 어떻게 운에 한번 어떻게 뭐 인생 한 방이야. 정말 이번에 탁 가가지고 말이야. 내가 지금 빈민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말이야. 내가 지금 가서 한 방에 팍 터뜨리면 한 방만 대박 나면 말이야. 나도 저 아파트에 갈 수 있어. 나도 저 고급차, 외제차 탈 수 있어. 나도 뭐 엄청나게 좋은 옷 입고 매일 맛있는 거 먹으면서
뭐 샴페인에 고기 먹으면서 계속적으로 나 살아갈 수 있는 거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영상을 딱 찍어보니까. 그리고 나 점점점 무기력해진다. 나 그리고 게을러지고 돈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진다는 거죠. 저임금 노동에만 점점점 집중해 줄 수밖에 없게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돈에 대해 욕심도 없고, 아니, 무기력해지고 게을러진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죠? 아니, 이게 완전히 사람 자체가 돈에 이런 완전 뭐라 그래야 됩니까? 돈에 내가 지배를 받는 삶이라 그래야 되나요? 내가 돈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뭐 돈이 없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아이, 몰라. 나는 그냥 아무도 머리도 쓰기도 싫고 노력하기도 싫어.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그냥 저노동 할 수 있는 저임금 노동, 무육체 노동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틀 안에, 그 한계 안에 그냥 나를 가둬가지고 계속 그 안에서만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 생활만 반복하고 또 집에 와가지고는 내가 지금 왜 이렇게만 살고 있나 후회하고 술 마시고 또 그들 중에 정말 더 완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월세도 못 내고 완전 길거리로 날게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노숙자가 되고 뭐 이렇게 동양을 하게 되고 돈을 스스로 못 벌게 되고 하면서 점점 완전히 뭐 그냥 약체 우리 사회 이렇게 구조상을 보면 가장 맨 밑에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아닌가. 참 이걸 보면서 와, 홍콩이 정말 심각하구나. 저도 지금 홍콩에 대해서 그렇지 몰랐는데 세상에 저렇게 거지들이 많은 나라가 저렇게 그냥 외부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부자인 나라고 OECD 중에도 엄청나게 그런 대단한 나라인데 와, 이게 뭐 엄청나게 없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뭐 전문가분들 있죠. 경제학자들이라든지 문제가 지금 노동소득 있죠. 우리나라 근로를 해가지고 내가 직장이라든지 자영업 하셔가지고 내가 내 시간을 쏟아부어서 계속적으로 내가 일터에 나가서 몇 시간 동안 내 시간과 돈을 임금을 바꾸는 구조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노동소득의 증가 속도 있죠. 노동소득이 뭐 우리 보통 1년에 뭐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내 월급이 말이야 이번에 3% 올랐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연봉이 동결됐어 또는 야 이번에 내 연봉 떨어졌어 오히려 뭐 계약하니까 전보다 실적도 안 좋고 회사 사정도 안 좋아가지고 막 이거 막 작년보다 연봉이 오히려 더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노동소득의 이 속도 있죠. 증가 속도가 다시 말하면 투자로 일어나는 자본소득 있죠. 뭐 부동산을 투자했던 간에 또는 뭐 주식, 펀드 등등해서 이런 노동소득 이외에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벌어들일 소득, 그 소득, 자본소득이라고 하죠. 그 투자소득이 이 노동소득의 증가율을 훨씬 더 앞질러 계속적으로 벌어진다는 거죠. 증가, 차이가.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처음에 부의 불평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자는 돈 있는 놈들이 뭐 돈을 계속적으로 더 많이 벌게 되는 이런 악순환으로 계속적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돈이 계속적으로 나를 위해서 일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투자자는 계속 만들겠죠. 계속적으로 내가 은행에 놔두는 것이 아니고 돈을 벌었으면 다시 재투자하고 그 재투자한 것에 대해서 또 내가 현금 회수를 해서 다시 받아가지고 또 다른 곳에 투자를 해서 자산을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구조가 그래서 아까 그 증가 속도가 점점점 늘어나는 대신에 내가 일을 하는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노동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또 다른 수익이 없는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거나 또는 계속적으로 그냥 뭐 동결이거나 또는 연봉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고 능력이 부족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일마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내가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월세를 낼 돈도 없는데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그 거주 환경에 뭐 작은 그냥 오피스텔이라든지 작은 원룸 또는 뭐 그런 뭐 고시원 이런 것도 거주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내가 최악의 경우는 밖에 나와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마지막에 제가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도 끝까지 한번 이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저처럼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 자녀가 있으신 학부모님들이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 영상을 EBS 통해서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데 이 소득 수준이 낮은 아이들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런 부모 밑에서 큰 아이들, 아까 되게 이 어려운 환경에서 큰 아이들이 뇌 발달이 있죠, 여러분들. 이 어린아이들의 뇌 발달이라든지 지능지수라든지 IQ 또는 뭐 EQ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비교해가지고 여기 상대적인 이쪽에 뭐 잘 사는 사람들의 자녀들 비교해서 실험 결과 발달 속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지능이 상당히 낮아진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유는요. 현실적으로 딱 파고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자녀가 있는데 내가 계속 좀 육체 노동을 해서 상당히 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내가 계속적으로 일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내가 넉넉한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 영양가가 고루 있는 그런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거고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거 환경 자체가 상당히 안 좋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어린아이 때부터 그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계속적으로 흡수하고 부모의 모든 행동과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걸 다 보고 배우는데 그 돈 때문에 돈이 없어가지고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특히 저소득 이런 사람들의 부부싸움의 가장 큰 요소가 물론 이제 돈이 쓰신 분은 마찬가지겠지만 다 돈 때문에 많이 싸우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어릴 때부터 자녀들은 그걸 보고 배우면서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는다는 거죠.
와, 우리 집은 이렇게 돈이 없구나. 그러니까 맨날 저 부모님이 싸우는구나. 아, 정말 싫다, 싫다. 이렇게 되면서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을 보고 듣고 계속적으로 배운 아이들은 이 뇌 자체가 발달이 점점 떨어지고 지능도 떨어지면서 스트레스에 의한 또 영양학적으로 부족한 이런 환경적인 문제 총체적으로 따져가지고 저쪽에 상대적인 좀 잘 살고 이런 아이들보다는 뇌 발달 속도가 점점점 상대적으로 늦어진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와, 이렇기 때문에 정말 듣기도 싫고 내 아이들에게 물려주기도 싫은 그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구조, 실질적인 그냥 구조적인 구조, 문제점 있는 구조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걸 제가 보면서 와, 정말 실험에도 밝혀졌고 저는 뭐 가설이 아니죠. 있는 그대로 밝혀졌기 때문에 와, 저게 정말 중요하구나. 자녀에게 저런 환경을 내 아이에게는 저렇게 주어서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제가 다짐했던 그런 영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홍콩처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부의 격차, 부의 불평등이 계속적으로 커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점점 이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 선택은 아마 이 결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정말 내 자녀에게, 내 아이에게는 정말 부의, 내가 지금 이렇게 비록 내가 힘들고 가난하지만 내 아이에게는 가난을 대물림해 주지 않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죠? 실제적으로 행동하시고 변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노력도 하시고 해서 하셔가지고 꼭 근로소득, 내가 육체적으로 노동만 해서 얻는 이런 소득에 집중하시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내가 공부도 하셔가지고 투자소득 조금씩 늘려가시면서 추후에 내 자신도 회사를 나갈 수 없을 그때 위기 시기에 나이가 들었을 때 그때 나를 대처할 만한 내 그런 현금 흐름을 대처할 수 있는 월급을 대처할 수 있는 뭔가를 지금부터 만들어 두시면 나을 것 같고 더불어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자녀에게도 자연스럽게 투자 공부 또 경제 공부 또 금융 공부 또 자본주의에 대한 공부 자체를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자녀에게 알려주시고 공부해 주시는 공부시켜주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런 자본주의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셔가지고 나도 투자에 성공하시고 여러분들 자녀 교육에도 반드시 같이 활용하신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해보면서 영상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현재는 바뀌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미래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서 그 미래가 바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혹시나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혹시라도 제 영상이 주변의 지인분들께 공유 가치가 있다면 널리 공유해 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TV의 다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